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가도 시원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텍사스 휴스턴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68살이 되도록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손에 들린 이 따뜻한 찻잔도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25만 가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구두 수선과 열쇠 복제, 가방 수리까지 하는 작은 가게였지만 35년 동안 땀으로 일군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5년 제가 40살이었을 때입니다. 아내 순자와 새 아이를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큰아들 승호가 20살, 딸 미선이 17살, 막내 승민이 14살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럭저럭 살았지만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미국이 더 좋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하고 왔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40대 남자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오면 저희에게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고 좋은 대학에 보내서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2년 정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작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국인 타운에 작은 구두 수선점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동안 모은 돈 전부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요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구두 수선이 주업이었지만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든 배워서 해드렸어요. 가방 수리, 열쇠 복제, 심지어 간단한 옷 수선까지. 아내도 저를 도와 가게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어요. 하지만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사업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늘어나고 입소문도 나면서 매출이 꾸준히 올랐어요. 그때부터는 아이들 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승호는 경영학을 전공시켰고 딸 미선이는 간호학과에 보냈습니다. 막내 승민이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 등록금만 해도 한 명당 $10만 넘게 들었지만 기꺼이 지원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승호가 한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하면 $8만 지원해줬고 미선이가 집을 사고 싶다고 하면 $6만 다운페이먼트로 줬습니다. 승민이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5만 선뜻 내줬어요. 그러던 2018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치료비만 해도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2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면서 사업도 제대로 못 돌봤습니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아이들 지원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를 잃고 나니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후 더욱 아이들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손자들을 더 자주 보고 싶었고 그러려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도 더 늘렸습니다. 승호의 레스토랑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면 또 돈을 보탰고 미선이가 큰딸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또 도와줬습니다. 승민이는 사업이 망한 후 빚까지 생겨서 그것도 제가 다 정리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당뇨약, 혈압약을 먹어야 했는데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제 수입은 줄어들고 건강은 나빠지고 사업체를 매각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어느 일요일 새 아이를 다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아, 아빠가 요즘 좀 힘들다.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승호가 대답하는 게 아버지 이제 70 가까이 되셨으니까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다 성인이고 각자 살만하니까요. 미선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어릴 때도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도 편히 지내세요. 승민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자주 못 찾아뵙는 것도 죄송하고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지내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아이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승호 레스토랑에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입니다. 승호가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제 사업체 가치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네, 제 아버지 가게인데요. 구두 수선하고 열쇠 복제하는 곳이에요. 위치가 좋아서 한 25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뒤에서 듣고 있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벌써 계산하고 있다니. 그 후로 며칠 더 지켜봤더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선이 집에서 세 남매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혼자 사업하시기 힘들어 보여. 그러게. 차라리 가게 정리하시고 편히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게 매각하면 그 돈으로 시니어 홈에라도 들어가시면 되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너무 자주는 못 봬도 필요할 때만 도와드리자. 듣고 있던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자식들이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현실을 알게 됐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냉정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단순히 제 걱정을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아이들을 불러서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아이들아, 아빠가 요즘 정말 외롭고 힘들다. 돈은 안 바라니까 가끔씩만 더 자주 연락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너희들이 아빠에겐 전부란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승호가 대표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쁜 일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이제 독립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처럼 아버지에게 매달려 살 순 없잖아요. 미선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다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승민이는 더 심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각자 살자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외롭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기른 건 자식이 아니라 저를 이용만 하는 남남이었구나.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미련을 둘 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사업체를 매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각자 살고 싶다면 정말로 각자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행동에 옮겼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업체 매각 절차를 의뢰했어요. 35년 동안 일군 제 인생의 터전이지만 더 이상 미련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관심 있는 구매자가 금방 나타났어요. 같은 업종에서 사업 확장을 원하던 분이었는데 25만 달러에 모든 걸 인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가격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감회가 남달랐어요. 40대부터 70 가까이까지 제 인생의 절반을 바친 곳을 떠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었거든요. 매각이 완료된 후에는 조용히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작은 원룸 아파트로 옮겼어요. 생활용품도 최소한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처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눈치챘나 봅니다. 승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가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게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던데요.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팔았다. 네? 팔았다고요? 아버지,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각자 살자고 했잖아.
그래서 아빠도 각자 살기로 했다. 그 후로 세 아이가 모두 찾아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그 가게가 아버지 인생의 전부였는데 어떻게 그냥 팔아버리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부였다고? 내 인생의 전부는 너희들이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각자 살자고 하니까 나도 각자 살기로 한 거야. 그래도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시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결정? 너희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잖아. 내가 외롭다고 했을 때도 힘들다고 했을 때도 각자 살자고만 했으면서. 그때 미선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럼 어떤 뜻이었어? 너희들이 내 가게 가치를 알아보고 시니어홈 얘기하고 서로 부담 갖지 말자고 한 게 다 무슨 뜻이었는데? 세 아이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대화를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승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고 너희들도 원하는 대로 각자 살 거야. 앞으로는 경제적인 도움도 기대하지 마라. 승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레스토랑도 아직 어렵고 미선이도 큰딸 대학비 때문에 힘들고. 그건 너희들 문제야. 나도 이제 내 문제만 생각하면서 살겠어. 그날 아이들은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 서로 대책을 의논했나 봅니다. 며칠 후 미선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몰랐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식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70 가까운 나이에 너희들한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자식? 자식이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계산을 하나?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냥 내가 키워준 남이지. 그 말을 듣고 미선이가 더 크게 울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승민이도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효도? 지금까지는 효도 안 했다는 뜻이네. 알겠어, 승민아. 하지만 난 이제 너희들의 효도 받을 생각 없어.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살자. 결국 세 아이 모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가끔 안부 전화만 올 뿐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처음엔 좀 쓸쓸했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해졌어요. 아무도 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자유롭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동네 한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바둑클럽에 나가서 또래분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저처럼 자식들한테 실망한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자식들이 잘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계시더라고요. 또 일주일에 2번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가끔은 혼자 영화도 봅니다. 25만 달러라는 목돈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검소하게 살면 죽을 때까지 충분할 돈입니다.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혈압도 안정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당뇨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승원의 레스토랑이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서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어요.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본인들이 해결해야죠. 미선이도 큰딸 대학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본인들 문제입니다. 승민이는 아직도 취업 못하고 있대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각자 사는 거죠. 아이들이 원했던 대로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많이 해줬나 싶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라는 게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매정해 보이더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다는 거죠. 자식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헛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가치가 있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그게 일방적인 희생과 참음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용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조차 제 선택의 결과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요즘 알게 된 바둑클럽 친구들과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주에는 그 친구들과 함께 갤버스턴에 하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즐기는 시간 말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긴장했어요. 또 무슨 부탁을 할까, 또 얼마를 달라고 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순수하게 즐길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것부터가 즐거워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한국어 도서관에서 시쓰기 강좌를 신청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생각이에요. 첫 시간에 쓴 시의 제목이 해방이었어요. 35년 동안의 굴레에서 벗어난 제 심정을 담았죠. 선생님이 아주 좋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강좌를 함께 듣는 분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 되세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보여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해요. 큰 집에서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포근한 느낌이에요. 필요한 것만 있으니까 정리도 쉽고 청소도 금방 끝나죠. 무엇보다 이 집에는 제 의지로 선택한 물건들만 있어요. 아이들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산 것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장만한 것들은 모두 처분했거든요. 정말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공간이라 그런지 마음이 편해요. 작은 식탁에서 혼자 먹는 밥도 맛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이것저것 신경 써서 준비하느라 정작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간단하게 해서 천천히 먹어요. 어제는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까 여유롭게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더 맛있었어요. 저녁에는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져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혼자 영화관에도 가요.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요. 지난주에는 한국 영화를 봤어요.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보면서 제 상황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속 가족은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지내는데 우리 가족은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대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써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주 3회는 한인센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요.
나이는 있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원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병원비 아까워서 아픈 것도 참았는데 이제는 25만 달러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건강에 투자하는 걸 아끼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 건강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보인다면서 이 상태라면 90살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9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20년이 더 남은 셈이에요. 20년이면 새로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이죠. 요즘은 그 20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행도 가보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가져보고 싶어요. 한국에도 한번 다녀올 생각이에요. 한국에 있는 고향 친구들과도 연락을 다시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연락이 뜸했는데 최근에 몇 명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모두들 저와 비슷한 나이라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는 저와 정반대 상황이에요. 자식들이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해주려고 하고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고. 그것도 나름 고민이라고 하니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저처럼 자식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혼자 살고 있대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아직도 자식들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대를 아예 버렸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가끔 아이들이 연락을 해와요.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금방 끊지만 그래도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차갑게 대하지는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요. 그냥 남남처럼 지내는 거죠. 서로 안부 정도는 묻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승호가 전화를 해서 손자 생일이라고 알려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선물이라도 사서 찾아갔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생일 축하한다는 말만 했어요. 승호도 더 이상 뭘 바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선을 긋고 지내니까 오히려 편해요.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긴장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처럼 자식들과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그 최선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라는 것도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 70대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누구를 의존하게 하지도 않아요. 제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 느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에요. 건강하고 당당하게 제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